허리 디스크는 왜 생기는 건가요? 네,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를 꼽자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특히 노화라고 부르죠. 노화에 따라서 척추 디스크의 수분이 감소하고 그 강도가 감소해서 아무래도 척추 디스크가 취약하게 되면서 디스크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외상에 의해서 척추 디스크에 직접적인 손상이 가해져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비만이나 아니면은 자세가 안 좋다든지 그래서 척추 디스크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디스크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많은 분들이 단순 요통인지 허리 디스크인지 헷갈려 하십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제 환자들이 이제 주로 외래에 방문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통증입니다. 통증은 크게 허리 통증하고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을 들 수 있는데요. 방사통이라 하면 엉덩이부터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을 말하고요. 그게 제일 큰 증상이고, 두 번째로는 하지를 따라서 나타나는 이상 감각, 감각이 무디다든지 저리다든지 이런 이상 감각으로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물긴 하지만은 디스크 증상이 심해지면은 근력 약화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신경 분절에 따라서 그 해당 근육에 대한 근력 약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허리 디스크 진료 환자 40대까지는 남성이 많다가 50대가 되면서는 여성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는데 이유는 뭘까요? 네, 40대까지는 남성 환자들의 요추 디스크 질환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남성의 40대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생산직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고 운동도 좀 과도하게 해서 디스크 질환이 40대까지는 남성이 더 많은데요. 50대 이상에는 여성 환자가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은 척추라는 것이 척추뼈와 디스크가 같이 구성된 그런 구조인데요. 아무래도 50대 이후에는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척추뼈의 그런 골 감소증이나 골 다공증이 동반돼서 척추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요추 디스크 질환도 오히려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수술 여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시행했음에도 증상 보전이 없는 경우에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저희 포인트는 저희가 만약에 척추 디스크 질환이 있을 때 근력 약화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근력 약화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재발이 잘 된다고 하는데 재발 방지와 또 예방을 위해서 주의해야 될 건 뭘까요? 네,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재발률이 6개월에 거의 2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로 진단을 받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 척추 건강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이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앉을 때 등받이 있는 의자에 정자세로 앉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본인 체중이 일정 이상 증가하지 않게 체중 관리를 잘 해서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이렇게 앞으로 숙여가지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보다는 허리는 편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서 무거운 물건을 들면은 아무래도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겠습니다. 허리 통증을 없애고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혹시 권하시는 운동이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가 진단이 되면은 우선 운동을 하기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증상이 좀 호전이 된다면은 걷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고, 걷는 운동을 좀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맨손으로 시행할 수 있는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 척추 기립근 주변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들이 좀 도움이 될 거고, 그 이후에 근력 강화를 위해서 플랭크라든지 스쿼트 같은 자세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행할 질환을 예보해드리는 방송 헬스데이터 A+. 이달의 건강 이슈 두 번째는 만성 부비동염입니다. 부비동이란 코 주위, 얼굴 뼛속에 있는 빈 공간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 염증이 발생하면 부비동염, 다른 말로 축농증이라 부릅니다. 부비동염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단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2년 만성 부비동염 진료 환자 여름인 8월에 비해서 추워지는 12월 배로 늘었습니다. 만성 부비동염 자칫 잘못되면 기관지염, 천식, 시신경염, 뇌수막염, 골수염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겨울철 코 안쪽에 이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